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얘기한 대로 역함수에 관련된 문제들을 선생님이 좀 풀어주면서 이론을 우리가 확실하게 다져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었죠. 그래서 개념 원리에 있는 128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필수 예제를 선생님이 풀어줄 거예요. 이 풀이 과정을 보면서 푸는 거하고 선생님 설명을 듣는 거랑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교재에 있는 풀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보지 않고, 알겠죠? 선생님이 설명해 주거나 또는 풀어주는 풀이를 잘 보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128페이지 필수 예제 14번.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뭘 얘기를 했냐면 역함수에 관련된 문제를 우리가 풀 때 어떤 것들을 이용하는 것이다 라고 했었죠. 크게 이제 대표 세 가지를 선생님이 구분해주면, 첫 번째, 정의를 이용한 풀이가 있을 수 있다. 이 정의가 뭐냐?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FA가 B일 때 인버스 F의 B가 A다. 뭐죠? 역함수의 정의는 뭐죠? 정의역과 치역을 바꾸는 것을 역함수라고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함수 값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정의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역함수의 값을 알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이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죠? 역함수 직접 구하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역함수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역함수 구하기. 역함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 했죠? x하고 y를 바꿔서 구할 수 있다 했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1차 함수니까 1차 함수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별도로 선생님이 알려줬었죠? 그거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프 이용하기.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역함수에 관련된 문제를 접근할 때 어떻게 했었죠? y는 x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을 생각해서 풀어야 된다 라고 했던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선생님이 설명할 내용들은 다 이걸 가지고 풀어줄 거예요. 너 아니면 너를 이용해서 풀 거란 말이에요. 알았죠? 여러분들이 128페이지에 있는 필수 예제 14번을 보면 셋 중에 어떤 걸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역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유가 뭐냐? 라고 물어본다면 함수 값이 주어져 있다. 함수 값이 어떻게 주어져 있죠? F-3의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3이라고 주어져 있죠. 또 인버스 F의 7의 값이 2라고 주어져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죠? 인버스 F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3이고 F, 너의 역함수는 이제 F, 함수 F니까 F2의 값이 7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찾아야 될 미정계수는 fx죠. 맞아요? f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역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생각해 놓은 함수값 중에 역함수의 값이 아닌 함수 fx의 값을 이용해서 풀면 되겠다. 이해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확인해야 될 사실은 뭐냐?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대입하는 게 아니라 역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원래 함수값을 찾은 다음에 대입하는 문제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어진 조건이 역함수의 값이 주어져 있다 하더라도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대입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알겠지?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대입하는 게 아니라 역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역함수의 값을 알고 있을 때
원래 함수의 값도 정의역과 치역을 바꾼 상태로 확인할 수 있어서 바꿔놓고 대입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그렇게 풀어라는 얘기예요. 그럼 필수에 이제 14번에 1번과 2번도 그렇게 해결이 가능하겠죠. 근데 2번은 약간 이제 합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2번 한번 바로 해볼게요. fx라는 식은 ax 플러스 b로 동일하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 함수값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선생님이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주어진 함수값은 역함수의 값이 주어져 있죠. 인버스 f 2의 값이 0이라고 주어져 있는 상태고 또 주어진 함수값이 뭐죠? 합성함수의 값이 주어져 있죠. f0의 합성함수의 값이 3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역함수의 값이 주어져 있다고 해서 너의 역함수를 찾아서 거기다 대입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해돼요? 역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정의역과 치역을 바꾸면 함수값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따라서 F0이 2라는 조건으로 바꾼 다음에 대입하면 훨씬 빨리 풀 수 있겠죠? 이해돼요? 두 번째, 여기 있는 F0은 F0이 2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F0이 2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몇이다? 2라는 걸 알아야 돼요. F0이 2기 때문에. 그래서 2가 3이다 라고 생각하고 풀어야 되겠죠. 될까요? 그러면 이 두 조건을 fx에 대입하면 a와 b에 관한 연립방정식으로 풀이가 가능해지는 꼴이 나오겠죠? 이해돼요? 안 돼요? 선생님 끝까지 풀어줄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넘어가도 되겠죠? 연립방정식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죠? 129페이지 필수의 이제 15번 보도록 할게요. 함수 fx가 정의역의 범위에 따라서 지금 식이 다르죠. 함수 fx는 정의역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1보다 작을 때로 분리된 상태잖아요. 그죠? 그건 무슨 말이죠? 정의역에 따라서 함수값을 계산하는 식이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의역 잘 보라고 했어요. 함수는 정의역 치역 잘 보라고 했어요. 따라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그치 범위에서의 치역은 뭐죠? 2x고 그렇지. x가 1보다 작은 범위의 정의역에서의 치역은 2 곱하기 1 마이너스 kx 플러스 2k라는 함수값을 갖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죠? 이걸 이제 이해하는 과정인 겁니다. 그때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엄청 강조했던 게 있죠. 역함수가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역함수 구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이해될까요?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먼저 확인해라 라고 했단 말이야. 따라서 역함수가 존재하는 조건을 알려면 그게 뭐였죠? 그렇지. 1대1 대응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 이 fx라는 함수 식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될까라는 거 알아야 돼요. 알았죠? 먼저 1보다 크거나 같은 정의역의 범위에서 EX라는 그래프를 생각해 보도록 할 거예요. 알았죠? 자, Y는 EX라는 그래프가 당연히 기울기가 2고 Y절편 0이니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기울기가 2인 직선을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정의역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1,2인 점을 먼저 기준으로 기울기가 2인 직선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맞아요? 틀려요?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만 EX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1보다 작은 범위에서 이 직선은 어떻게 표현돼야 될까? 이거는 1차니까 이제 직선일 거고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라고 물으면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감소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랬지. 이게 얘가 감소하고 있어 버리면 1대1 대응이 절대 될 리가 없죠. 이해돼요? 따라서 얘는 증가하고 있는 상태여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맞아요? 따라서 2 곱하기 1-k가 기울기인데 이 기울기가 일단은 증가 상태에 있어야 되니까 0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증가하고 있다고 해서 다 1대1 대응이 되는 게 아니라 만약 얘가 증가하고 있는데 1일 때 값이 여기 있어. 여기 있다고 쳐봐.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y값이 존재해 안 존재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니까 대응을 안 되는 거죠. 치역이 꼭 공역이어야 되는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y값이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 이해할 수 있어? 따라서 1일 때 결과가 몇이 되는 걸 찾아야 되죠? 2가 되는지를 찾아봐야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럼 여기다 1 대입했을 때 x에다가 1 대입했을 때 2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여기다 1 대입하면 x가 1일 때 값이 2-2k 플러스 2k니까 2잖아. 아, 이게 뭐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리가 없다. 증가하고 있는 상태라면 여기서 만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뭐야? 이 직선이 증가하는 상태. 자, 결론은 뭐죠?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를 할 때 얘가 증가하는 상태만 있었다면, 즉 기울기가 양수였다면 증가하는 상태에 있었다는 뜻이고, 여기서 만난다는 걸 우리가 조금 전에 확인했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울기가 양수이면 1대1 대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어야 된다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실 그래프를 그려서 이해하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 근데 잘 들어. 1대1 대응이 된다라는 말을 이해를 할 때는, 함수에서 이해를 할 때는 선생님이 이제 지금부터는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증가하려면은 계속 증가하는 상태여야 돼요. 그러니까 증가함수였다면 계속 증가하고 있었어야지만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증가했다가 감소해버리면 절대 1대1 대응이 될 리가 없어. 반대로 감소했다 증가해도 1대1 대응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증가하고 있는 상태라면 계속 증가하고 있던가, 아니면 감소하고 있던 상태면 계속 감소를 해야지만이 1대1 대응이 된다는 거야.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먼저 했었어야 돼. 이제 선생님 결론을 내주는 거야. 너네가 그래프로 일일이 다 확인할 수도 있지, 당연히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시간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기초적으로 뭘 생각을 했어야 되냐? 1대1 대응이 되려면 반드시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둬야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걸 다시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는 거야. 어떻게 접근하죠? 이 함수는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왜? 기울기가 양수니까. 그럼 너도 증가하는 상태로 표현돼야 될 거니까 기울기가 양수여야 되는 거야. 기울기가 똑같다는 게 아니라 네가 양수면 너도 양수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바로 한 번에 기울기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대응이 돼야 돼.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 거니까 반드시 만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너 정의역이 1이고 너 정의역이 1인 상태에서 기준으로 나눴기 때문에 너한테 1을 대입한 결과랑 너한테 1을 대입한 결과가 같은지 확인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같아야지만이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일단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상태면,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는 상태면 1대1인 거고, 대응까지 되려면 분리된 구간에서 같은 함수값을 가지면 된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면은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손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은 지금 그 기술을 알려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좋아요. 넘어갈게요.
필수예제 16번 보도록 할 거예요. 필수예제 16번. 자, 여러분들 필수예제 16번 딱 보면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대놓고 지금 함수 fx를 알려준 다음에 인버스 fx도 지금 알려줬죠. 이거 무슨 말이에요? 역함수 정의예요? 아니면 역함수를 직접 구하라는 뜻이에요? 구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비교하는 거니까.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몇 차 함수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그냥 바로 풀면 바로 풀 거야. 알았지? 자, 역함수 뭐예요? 1차 함수 역함수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역수라고 했죠. 기울기가 역수니까 2여야 돼. 그리고 얘네 둘을 곱한다고 그랬지. 이해돼? 역함수인 함수의 기울기와 원래 있던 y절편을 곱한 다음에 부호를 바꿔서 y절편 만드는 거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패턴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마이너스 2a라고 바로 쓸 수 있었겠죠. 그러면 이 문제는 엄청 쉽게 해결되겠네요. 주어진 조건의 역함수는 뭐죠? bx 마이너스 2였단 말이에요. 비교하면 되잖아요. 그쵸? b가 2다. a는 1이다. 쉽게 해결 가능하다. 되겠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 필수예제 17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다들 이제 조금씩 이해는 돼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네, 좋아요. 어떻게 구해야 될 거냐?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함수값을 찾을 거냐? 아니면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함수값을 찾을 수 있는 거냐?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잘 들어봐 이제. 잘 들어봐. 선생님 이제 기술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기술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뭐라고? 기술. 이거는 기술이 들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풀이 과정이 없겠죠. 풀이 과정이 있겠어요? 없겠죠. 여기 풀이 과정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 기술 쓴다고 했으니까. 자, 보세요. 그렇지. 자, 우리가 계산해야 될 함수값은 뭐죠? g와 f의 합성함수의 역함수의 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이걸 먼저 계산하려면 잘 봐봐. 우리 합성함수 역함수 어떻게 계산하는지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어떻게 계산했죠? 자, 교환한 역함수의 합성함수의 값을 계산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배웠죠. 자, 이 방법을 지금 교재에서는 풀이 과정으로 제시했어요. 그렇죠? 선생님은 이 방법을 물론 써도 되지만 다른 방법을 쓰겠다라는 거야. 어떤 방법을 쓰겠냐? 잘 들어. 지금부터 기술 들어가는 거야. 자, g라는 함수하고 f라는 함수를 합성한 함수의 역함수의 값을 지금 계산하고 싶은 거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이 결과를 선생님이 만약에 k라고 해볼게. 지금 너 함수죠. 어찌됐든 함수잖아요. 합성함수도 함수예요. 함수의 역함수의 값을 지금 k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역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이 함수의 함수값을 알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냐면 정의하고 처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k는 2. 자, 이렇게 풀려면 역함수를 직접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또는 인버스 g2의 값을 먼저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치? 근데 선생님이 이 방법을 안 하고 그냥
역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너 원래 함수값 얼마라고 물어보면 너랑 정의호하고 시역 바꾸면 원래 함수값이 되는 거니까 그 원리를 이용해서 함수값 정하고 정의호 시역 바꿀 거다. 이거야. 내가 계산하고 싶은 건 이 K예요. 그 K를 찾고 싶을 때 우리가 정의호 시역 바꾸는 역함수의 정의를 이용한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한 게 아니라 역함수의 정의를 이용한 거야. 그럼 한번 해볼게요. FK는 뭐죠? 3K-1이죠? 3K-1에다가 GX를 다시 대입하는 거니까 GX에 3K-1을 대입하는 거니까 -2 플러스 L이 되겠죠? 이 결과가 얼마다? 2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좋아요. 전개하면 -6K 플러스 2 플러스 하니까 6이죠. 6을 이항하면 어떻게 되죠? -6 되는 거니까 -4 되는 거죠? 따라서 내가 찾고 싶은 너 K 값은 이해돼요?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죠? 3분의 2라는 걸. 결과적으로 G와 F의 합성함수의 역함수 2의 값은 얼마더라? 3분의 2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보기에 있는 풀이보다 선생님 풀이가 어때요? 훨씬 간단하죠? 네. 보기에 있는 풀이보다 선생님 풀이가 훨씬 간단하죠? 그래서 기술을 썼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자, F하고 G하고 F하고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또 합성한 거죠. 이걸 먼저 간단히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자, 이거 간단히 먼저 해볼게요. 어떻게 되죠? F, 이 역함수니까 합성함수 역함수는 어떻게 됐죠? 교환된다고 그랬죠. 교환하면서 역함수 된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이제 했어요. 간단히 한 게 끝난 게 아니야.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은 안 되지만 결합 법칙은 된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F와 F 역함수를 합성하는 걸 먼저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를 먼저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항등함수 돼요. 역함수끼리 합성하면 항등함수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알겠죠? 따라서 우리가 합성함수 계산할 때 항등함수는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했지. 왜냐하면 항등함수는 정역하고 치역이 같은 함수니까 계산할 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간단히 했을 때는 뭐가 되죠? 인버스 찍어야 되죠. 인버스 찍어야 되는 건 치역 함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값을 계산한다. 된다. 라는 걸 이제 알아야 돼요.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너를 계산하라고 했잖아. 그지? 너를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물론 대비해도 돼요. 1차니까. 쉬우니까. 근데 선생님 그렇게 했어? 아니지. 어떻게 했어? K라고 해요. K라고 하고 어떻게 했죠? 정의에 의해서 GK가 -2라고 생각하고 풀 거다 이거. 그러면 GK라는 것은 -2K 플러스 4가 -2가 되는 K값 찾으면 되잖아요. 이해돼요? 따라서 -2K가 -6이니까 K는 3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따라서 이 합성함수의 계산 결과는 -3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풀었는지 봤죠? 네, 저렇게 하는 거죠. 간단한 내용이죠? 네, 좋습니다. 132페이지 필수예제 18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처음 이거를 보면 어떻게 하는지를 모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근데 선생님이 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지를 설명해주면 띵 하고 느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알아야 돼요. 원래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은 a, fag. 그러니까 x를 대입해서 정의역을 우리가 대입해서 치역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선생님이 정의역하고 치역을 통해서 한번 표현할 거예요. 알겠죠? 그 작업부터 먼저 해본다. 자, 그래. 그렇지. 좋았어. 이 얘는 사실은 그 작업하면 끝나는 문제야. 그 작업을 하는 순간 얘는 끝나는 문제예요. 자, 보자. y는 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y는 x라는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fx라는 그래프가 뭐 대충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치자. y는 f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치자. 잘 들어. 잘 들어. 이 점의 좌표가 뭔지 내가 확인하고 싶은 거야. 이 점. x를 추가하고 만났을 때 이 점이 뭔지 확인하고 싶어. 그때 y는 x를 이용하면 엄청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잘 봐봐. 이 점의 이름이 뭘까요? 당연히 y랑 x랑 똑같은 점인 거예요. y는 x 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여기 y 값이랑 여기 x 값은 같은 값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점을 읽으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뭐죠? a. 그래서 상 A야. 그러면 여기도 뭐여야 돼? 그렇지.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뭐죠? A, 0. 자, 또 가는 거야. 나는 이 점을 읽고 싶어. 이 점이 뭔지 읽고 싶어. 그럼 이 점을 어떻게 읽어야 돼? 당연히 y는 a죠. x가 뭔지 모르는 거잖아. 그럼 이 x를 찾고 싶으면 다시 또 y는 x하고 또 만나는 이 점을 읽으면 되는 거야. 어차피 저게 x랑 y랑 똑같은 점이니까. 그럼 또 여기 만났을 때 점 여기서 또 찾으러 가야 이렇게 다 찾으러 가. 그럼 뭐죠? b. 그러면 여기는 x가 뭐라는 거죠? b. 그게 여기 뭐예요? b, y. 여기 있죠. 그럼 또 가는 거야. 또 이렇게 쭉 가서 이 점을 읽으라 그랬어. 이 점을 읽으면 어떻게 되죠? 몇 b 이렇게 읽겠지. y가 b니까. 그럼 또 x 찾으러 갈 때 또 어떻게 찾아? 또 다시 이 점을 읽는 거예요. 뭐죠? c, 그러면 또 이 점을 읽으래. 이 점 뭐죠? 몇 c 이렇게 되겠죠. 그럼 또 똑같이 쭉 가서 여기 또 뭐죠? d, c. 다 찾았네? a, 0부터 a, 0부터 다 찾았죠. 맞아요, 그래요. 그렇지. 그럼 이거를 이제 함수 fx에서 응용해봐. fa는 뭐다? 그렇지.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지. fb는 뭐다? a다. fb가 a다. 그러면 fc는 뭐다? b다. fcd는 뭐다? c다. 이렇게 다 찾았어요. 끝나봐. 왜 끝났을까? 자, f하고 합성한 함수의 역함수의 a 값을 알고 싶은 거죠. 나 뭔지 모른다 그랬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네. 그럼 원래대로 말하면 원래대로 돌리면 어떻게 되죠? f와 f의 합성한 함수의 k 값을 a로 쓰겠다. 자, 이거 어떻게 하면 잘 보세요. 이 합성함수의 정의가 뭐죠? f의 정의역에 fk를 대입하면 그때 그게 a가 나와. 요거지? 그럼 여기서 치역이 a인 걸 찾으면 되는 거야. 치역이 a일 때 x가 얼마였어? b였지. 그러니까 얘 fk가 뭐라는 거죠? b라는 걸 찾는 거야. 그러면 또 치역이 b인 걸 찾아봐. 그럼 c가 나와. c가 답이네. 이해되면 안 돼. 이 그래프 어떻게 이용하는지 봤어요? 근데 이걸 진짜 멍청하게 어떻게 한다고? y는 x에다 대치 이동해가지고 그것도 잘라요. 다 잘라. 그럼 돼요, 안 돼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뭐야?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읽을 때는 x와 y에 관한 관계로 읽어야 되는데 y는 x라는 직선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y는 x라는 직선은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다 라는 걸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엄청 쉬워져요. 알았죠? 네. 133페이지 필세지 19번 보세요. 선생님이 역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알겠죠? 역함수 그래프끼리 서로 교점이 생기려면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그 대칭이 되는 y는 x라는 그래프랑 만나야 된다 그랬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대칭 도형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게 대칭축이야. 여기 어떤 도형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 대칭축하고 이 도형하고 안 만나는데 이거의 선대칭 도형이 애랑 만날 리가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에서는 생각을 해보면 대칭축하고 교점이 안 생기면 그치? 대칭의 도형은 서로 교점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따라서 일단 교점을 찾는 문제는 일단은 먼저 대칭축하고의 교점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봐봐. y는 3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있다고 시작. 그럼 그런 직선은 어떻게 그려지는 게 맞는 거죠? y절편이 1이고 기울기가 3인 직선으로 그려야 되겠지. 그래서 y절편이 여기 1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기울기가 3이라고 그러면 뭐 디테일하게 그리려면 x가 1 증가할 때 y가 3 증가하는 거야 라고 해서 1,4를 지나도록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표시 두 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직선과 역함수 관계에 있는 직선은 당연히 y는 x에 대한 대칭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함수 fx랑 너의 역함수 y는 인버스 fx의 교점은 어디에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즉 y는 x하고의 교점이 곧 두 역함수의 교점이다 라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야. 쌤 설명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상식에서라도 가보자. 내가 역함수를 구한 다음에 fx랑 인버스 fx랑 연립해서 교점 찾을래? 아니면 y는 x하고 y는 x랑 연립해서 교점 찾을래? 당연히 멍청하게 인버스 fx를 구해서 교점 찾는 사람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따라서 y는 이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해보면 여기는 3x 플러스 10이니까 이제 따로 갈게요. y는 3x 플러스 10하고 역함수 관계에 있는 인버스 fx의 교점을 찾아라라고 한다면 y는 x와 연립해서 교점 찾아라 라는 말로 해석하랍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왜? 역함수의 교점은 반드시 대칭축에서 생기니까 y는 x하고 교점을 찾으면 된다. 그게 곧 역함수의 교점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란 말이에요.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연립할 때 너무 쉽죠? 3x 플러스 10과 x가 같다 라고 놓고 풀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2x가 마이너스 10 x는 마이너스 5. 그러면 y는 x였으니까 x가 마이너스 5일 때 y도 마이너스 5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 교점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그러면 5점 원점은 0,0일 거니까 0,0하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하고의 거리 5p 길이 구할 때 거리 구하는 거예요.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방법 알죠? 이거 이용해서 구해보면
5루트 2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이제 잠깐만 선생님이 그 밑에 보면 fx가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2차 함수처럼 표현이 돼 있죠? 근데 2차 함수는 원래 역함수가 없다 그랬어요.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근데 여기서는 지금 정역의 범위를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로 제한을 뒀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제한을 둔 상태에서 역함수가 있냐고 없냐고 물어보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1대1 대응이 되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1대1 대응이 되니까 역함수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돼? 근데 선생님이 이 설명을 왜 따로 해주려고 하냐면 항상 역함수 그래프의 교점이 y는 x 위에서 반드시 존재하는 것은 맞아. 그러니까 다시 정리할 때 선생님 말 조금 꼬였는데 역함수 그래프끼리 만나는 점은 y는 x라는 그래프하고 만나는 점이랑 같은 게 맞아요. 근데 이 점 말고 다른 곳에서도 혹시 교점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y는 x하고 안 만나면 교점이 애초에 없어. 근데 교점이 있긴 있는데 너 말고 y는 x라는 그래프 위에 말고 다른 데서 혹시 교점이 생길까? 안 생길까? 그러면 우리가 상식에서는 안 생길 것 같잖아. 그게 생기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야. 그걸 지금 얘네들이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그래프가 되는 특징이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배우는 함수 중에서는 2차 함수의 역함수, 즉 2차 함수 역함수가 무리함수거든. 2차 함수의 역함수가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걸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내용은. 알겠죠? 네. 넘어갈게요. 그러면 끝났네요. 역함수. 그럼 맨 마지막에 설명했던 y는 x라는 직선을 이용해서 교점 찾는 문제는 좀 쉽지. 근데 그거 말고 다른 데서 만나버리면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이제 그때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1차 함수의 역함수는 반드시 y는 x라는 직선 위에서만 만들어진다. 근데 2차 함수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 그럴 때 2차 함수의 역함수의 교점을 물어보면 직접 역함수를 구해서 연립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 알겠죠? 결론을 그렇게 내는 거고, 그 전에 했던 문제들은 다 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었죠. 기억나요? 역함수의 정의 이용해서 푼 거 알지? 역함수 정의 뭐였죠? 정의역과 시역을 바꾸면 된다. 라는 정의에 의해서 함수값이 주어져 있을 때 또는 역함수를 내가 계산해야 될 때 그걸 계산하지 않고 정의역, 시역을 만들어서 정의역, 시역 바꿔가지고 계산하더라. 라는 스킬을 알고 있겠어야 된다. 선생님이 지금 스킬을 알려준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